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class. Since we have covered the verse that are needed to read the news, let's get down to the news right now.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시죠. VP Kamala Harris takes another solo call with the world leader.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씨가 어떤 한 명의 세계 지도자와 또 다른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또 다른 단독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저널리즘 랭귀지는 현재형으로서 과거 일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받았다는 took겠죠. took another solo call이겠죠. 이미 받은 거죠.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받았습니다. Harris spoke with the Prime Minister of Norway, Erna Solberg. 해리스 씨는 은하 솔버그라고 하는 에르나 에르나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솔버그 씨라는 이분이라는 그 노르웨이의 국무총리와 대화를 했습니다. 전화로 말이죠. 노르웨이에서 최고는 국무총리일 테니까 당연히 바이든이 해야겠지만 부통령인 카말라 해리스 씨가 했다는 거죠. Vice President Kamala Harris had another call with the foreign leader Tuesday, independent of President Biden. 이게 문제죠, 이러니까.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 씨는 바이든 대통령과는 독립적으로 화요일 날 어떤 한 명의 외국의 지도자와 another call, 또 다른 하나의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Harris spoke with the Prime Minister of Norway, Erna Solberg, where Harris affirmed her commitment to deepening the strong alliance between Norway and the United States. 해리스는 노르웨이의 국무총리인 에르나 솔버그 씨와 대화를 했는데 대화할 때 해리스 씨는 노르웨이와 미국 간의 깊어만 가고 있는 그 강력한 동맹에 대한 그녀의 에르나 씨의 약속, 헌신을 갖다가 지지했다는 거죠. The Vice President thanked the Prime Minister for Norway's close security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generous contributions to development and health security efforts around the world, according to a readout of the call. 이제 그런 전화 통화에 대해서 이제 활자라든가 어떤 그런 전화 통화에 대한 그런 정보에 따르면은 이 바이스 프레지던트 카말라 이게 부통령은 이 부통령은 말이죠. 노르웨이의 국무총리인 이 국무총리에게 감사를 표명했다는 거죠.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미국과 윗드니까 그죠? 미국과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의 가까운 밀접한 안보 협력 관계에 대해서 이제 노르웨이 국무총리에게 감사를 표명했고 또 전 세계에 걸쳐서 어떤 보건 안전 안보 노력과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보건 안보 노력과 그리고 발전 그죠? 전 세계의 발전 이때는 around the world development around the world겠죠? 발전에 대한 어떤 후한 제너러스니까 쪼잔하지 않고 째째하지 않고 있죠. 후한 그죠? 많은 그런 컨트리뷰션 기여를 한 것에 대해서 노르웨이 프라임 미니스터에게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Harris previously took calls alone with the French President Emmanuel Macron and Canadian Prime Minister Justin Trudeau, as well as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shortly after the President put in a call to the French and Canadian leaders himself.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해리스 씨는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에도 이런 적도 있었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든이 힘셀프니 직접 그죠? 프랑스와 캐나다의 지도자들에게 푸디너 콜 전화를 한 통화씩 했단 말이죠. 하고 난 바로 이후에 그러니까 바이든이 직접 이제 프랑스와 캐나다의 지도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한 통한 shortly after 바로 그 이후에 해리스는 저는 이런 적도 있었다는 거죠.
프랑스의 대통령인 에마뉴엘 매크론 씨라든가 캐나다의 국무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씨 같은 경우 이 두 명은 조금 전에 그게 했단 말이죠. 그죠? 그 바이든이 이미 한 상태인데 하고 나서 바로 뭐 경쟁이라도 하는 겁니까? 곧바로 프랑스의 대통령인 에마누엘 매크론 씨하고 캐나다의 국무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씨에게 는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국무총리인 벤자민 나탕야후 씨죠. 벤자민 나탕야후 씨에게조차도 언론 단독으로 단독으로 전화를 이제 받은 거겠죠. 단독으로 또 이제 전화를 또 받은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직접 한 것이 아니고 이 프레지던트가 프렌치하고 그 프랑스 대통령 에마누엘 매크론하고 캐나다 국무총리인 저스틴 트루도 씨에게 그죠? 직접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 두 명이 알아서 이제 해리스에게도 전화를 바로 했다는 거죠. 그죠? 단독으로 전화를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뭐 이스라엘 벤자민 네탄야후야 뭐 미국 대통령이 눈빛으로 한번 하면은 전화 좀 해 하면 하는 입장이겠고 이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프랑스와 캐나다의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에게까지 전화를 하게 해서 해리스가 어떤 뭐 전화를 받았다는 거겠죠. 이 말은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Less than 2 months into the new administration, Harris frequent solo calls with the world leaders signaled that she will engage deeply even in foreign policy, though her experience has been almost entirely in the domestic realm. 이제 less than 2 months into the new 이 새로운 행정부에 들어서며 less than 2 months 2달도 안 된 이 상태에서 해리스의 frequent solo call 해리스의 잦은 단독 전화 누가 할까요? 세계의 정상들과의 잦은 2달도 안 됐는데 잦은 이 단독 전화들은 시그널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다음 이하를 나타내는 거죠. 그녀의 경험은, 해리스 씨의 경험은 비록, 올도니까 경험은 비록, 거의가 domestic realm, 국내 영역에, entirely, 국내 영역에서 있어 왔다는 거죠. 그녀의 경험들은.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foreign policy, 외교에서 even in, 에조차도 she will deeply, 깊숙이 관계할 거라시는 것을 신호를 내보낸다는 거겠죠. Leaders around the world could view the vice president as Biden's heir apparent and be eager to build a relationship. 그러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은 이 부통령을 갖다가 바이든의 법정 추정 상속인으로서 볼 것이고 그리고 build a relationship 관계를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이거 굉장히 갈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거죠. 지도자들은 즉 바이든을 건너뛸 거라는 거죠. She will be seen by everyone as a potential president in waiting. 그녀는 다음 차례의 잠재적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One European ambassador told Politico in February. 라고 이제 어떤 한 명의 유럽의 대사가 2월 달에 이제 폴리티코지에다가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했다는 거죠. Much more than in previous presidencies. 뭐 기존의 대통령직에서보다는 훨씬 더 많이 다음 차례의 잠재적 대통령으로. 보통 이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4년을 하고 재임을 시도했다가 성공을 하죠. 그러면 성공을 하면은 이제 8년을 하게 되는데 8년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의 대통령은 보통 부통령이 나가는 경우가 많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저 사람은 차기 대통령이 될 거야. 트럼프가 있었을 때는 차기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런 것보다도 뭐지 뭐가 된. 그런 기존의 그런 대통령직이 뭐 4년 8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다음 대통령인데 다음 차례 인웨이팅 잠재적인 대통령으로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비춰질 것이라는 거죠.
She also participated in the first bilateral meeting of the new administration between the U.S. and Canada, an opportunity not afforded to Biden during his time in Harris's job. 그녀는 또한 해리스 씨는 또한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있었던 이 새로운 행정부의 첫 번째 양자회담에도 새 행정부의 첫 번째 양자회담인데 이 양자회담은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양자회담은 미국과 캐나다 간에 있습니다. 그때도 also participated 참여를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이런 첫 양자 간의 이 회담에는 이런 것들 어떤 opportunity였냐? 바이든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opportunity 기회였다는 거죠. 그의 시간, in Harris job. 여기서는 job이라는 것은 하는 일이겠죠. 해리스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시간 동안 그러니까 바이든의 어떤 기간 동안에는 바이든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그런 기회인데 그런 기회가 해리스에게는 주어졌다는 거죠. His time in Harris job, 그죠? Under President Trump, Vice President Mike Pence occasionally spoke with the foreign leaders directly by phone, but the president preferred to call them himself. 근데 under Vice President Trump,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하에서는 부통령이었던 마이크 펜스 씨는 occasionally 가끔씩 전화상으로만 직접적으로 외국의 지도자들과 대화를 전화상으로만 직접적으로 했지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국의 지도자dem이니까 foreign leaders겠죠. 그 외국의 지도자들에게 그 자신이 전화하는 것을 선호했었다는 거죠. 그죠? 바이스 프레지던트 부통령이 외국의 지도자들과 대화하는 것을 갖다가 보다는 대통령이 자신의 최종 결정권자인 자신이 직접 대화하는 걸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During his final year in office, Pence took no calls with the foreign leaders, but in 2019 he spoke with Trudeau along with the presidents of the Ukraine and Colombia. 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해 동안에는 그러니까 작년이겠죠. 펜스는 외국의 지도자들로부터는 어떤 전화도 받지를 않았다는 거죠, 작년에는. 근데 2019년에는 근데 작년은 아니고 이제 한 해 전 2019년에는 그는 트루도, 즉 캐나다의 국무총리 트루도와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와 함께? 우크라이나와 콜롬비아의 대통령들과도 이야기를 했었고 대화를 했었고 트루도와도 대화를 했었다는 거죠. 전화상으로 했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작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In 2018, he spoke with the Iraq's prime minister and the president of Colombia for the first time. And in 2017, he spoke with the presidents of Argentina and Australia. 오스트레일리아도 대통령직입니까? 하여튼 근데 2018년도에는 이제 2018년도에 펜스는 이라크 국무총리와도 대화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콜롬비아의 대통령과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라크 같은 그랬다는 거죠. 이라크 같은 건 대통령제 아닙니까? 의원내각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고, 그다음 2017년도에는 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헨티나와 호주의 대통령과도 이제 대화를 하긴 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Biden served as the president's African ambassador abroad, drawing on his decades of experience as a member and later chair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Committee. 근데 오바마 행정부 동안에는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때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의 잦은 외국 대사로서 이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잦은 그러니까 대신해서 해외에 출장을 나간 거죠. 바이든은 이제 그때 부통령이었으니까 바이든이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으로서 오바마를 대신해서 잦은 해외 출장을 간 그런 대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서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의지를 했은 들어온 상원의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원이자 나중에는 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의 의장으로서의 그가 가지고 있었던 decades of experience, 수십 년간의 그 경험에 이제 의존을 하면서 그 오바마 대통령의 잦은 외국 대사로서의 역할도 서브를 했다는 거죠, 바이든이. He traveled to over 50 countries throughout the Obama administration. 바이든은 오바마 행정부 기간 내내 50개국 이상으로 이제 travel, 순방을 했습니다. 여행을 했습니다. Before him, Dick Cheney is credited for shaping President George W. Bush's foreign policy prior to this. 그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바이든 전에 그러니까 오바마 전에는 그 아들 부시죠. 조지 W. 부시가 이제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때의 부통령이었던 딕 체니, 그 앞에 있었던 딕 체니 같은 경우는 그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갖다가 만드는 데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에 대해서 정당한 어떤 평가를 지금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그전에는. 프레지던트. 근데 여기서 credited for 했죠, 그죠? 그 credit A for B 하면은 A를 갖다가 B 이하에 대한 것으로서 정당한 평가를 해라, 정당한 칭찬을 하다. 그건 네 공이다 이렇게 쳐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B가 만약에 허가 왔다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딕 체니가 이제 크레디트 딕 체니겠죠, 그죠? 근데 이 딕 체니가 이제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뭐 때문에요? 당시 부통령이었던,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W. 부시의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갖다가 만든 거에는 딕 체니가 많은 공로가 있다. 그런 것 말이겠죠. On Friday, Biden is to meet virtually with members of the Quad, leaders from Australia, Japan, and India. It will be his first multilateral conversation as president. 근데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내일 모레겠죠. 화요일에는 바이든은 이제 쿼드의 그 회원들과 버추얼 가상으로 만날 예정입니다. 가상이니까 이제 영상 통화를 하겠다는 거죠. 누구냐 하면은 호주, 일본, 그러면 인도의 지도자들과 이제 바이든이 화상 통화를 이제 할 거라는 거죠. 이번 주 내일 모레. 이런 버추얼리 이렇게 만나는 것은, 화상 통화는 그가 대통령으로서 그가 처음 하는 다국적인 어떤 대화, 다면적인 어떤 대화가, 다국적인 대화가 될 것이다. 처음으로 이제 여러 대통령과 다른 외국의 여러 정상들과 한꺼번에 이제 하는 첫 번째 conversation이 될 거라는 거죠. Biden last month spoke with Netanyahu after the legend calling the Israeli leader raised the questions. 지난달에 이제 네타냐후와 이제 대화를 했었는데, 전화통화를 했겠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때 언제 이렇게 전화를 한 시점이 언제냐면, 바이든이 이스라엘 국무총리 네타냐후가 전화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냐 하면은 이렇게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총리한테 이제 의뢰는 대통령으로서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 말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지도자를 갖다가 전화하면서 지연들이 자꾸 지연이 발생했다는 거죠. 지금쯤 되면 이스라엘하고 전화통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안 하더란 말이죠. 그런 지연이 question, 자꾸 이렇게 논란거리를 이제 일으킨 이후에야 이제 네타냐후가 지난달에 이제 바이든이 전화통화를 했었다는 거죠. The president has made a flurry of phone calls to American friends around the world, including leaders in Canada, Britain, France, Japan, Mexico, Germany, South Korea, and even some foes. He spoke with the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and Russia's Vladimir Putin.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a flurry of, 그러니까 아주 서둘러서 많이 하는 거죠. 많은 서두른 많은 전화 통화들을 made, 해왔다는 거. 누구에게? 미국에 있지.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의 친구들에게. 예를 들어가지고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 멕시코, 독일, 대한민국,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적국으로부터의 그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대통령은 전 세계의 이제 많은 미국의 친구들에게도 이제 서둘러서 이제 그 폰콜을 전화를 걸었다는 거죠. 톡톡톡톡 눌렀겠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some fo인데 even some for 심지어는 일부 적들과도 이제 전화를 했다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그는 바이든은 중국의 주석 시진핑 프레지던 주석인 시진핑과 또 대화를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대통령인 블라디미르 푸틴과도 대화를 했다는 거죠. 서둘러서 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뭐 20분 지났는데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왠지 이렇게 부통령이 이제 지금 벌써 2달도 안 됐는데 부통령이 지금 바이든의 전화를 갖다가 바이든이 해야 할 전화를 갖다가 부통령이 하고 있다. 뭐 2달 더 지나서 반년 지나서 1년 지나 내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겠죠. 그죠? 바이든은 제쳐놓고 자기가 이제 단독으로 할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2달도 안 됐는데. 자, 그러면 문법을 보도록 하시죠. 지난 시간에는 지난 영상에서는 조건 구문의 연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unless, in case, 뭐 이런 거 suppose, 뭐 이런 것들 supposing that, granting that, granted that 뭐 이런 걸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조건절 대응어구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응어구에 대해서 조건절 대용이죠. 대용어구에서 어떤 말이죠? 대용이라는 것은 대신 쓰는 어구란 말이에요. 대용. 예? 조건절을 대신해서 쓰는 어구. 구니까 주어 동사가 아닌 구라는 거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절이겠지만 주어가 생략되는 그런 구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조건절, if문을 갖다가 대신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어떤 글이 있냐 이거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조건절을 대용하는 어구인데 조건절을 대신해서 조건처럼 쓰이는 어구들이 있는데 근데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이냐 뭐 예를 들어 but for, without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but for 무엇이 아니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but for 하면 for 이하가 아니었다면 이런 뜻이고 without은 without 이하가 없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for for는 무엇이 아니었다면 but이니까 except for가 아니라 except와 같은 뜻이겠지만은 무엇을 제어하고라는 뜻인데 but for 하면은 for 이하가 아니었다면 without 이하가 없었다면 이겠죠. 그죠? 그런 뜻이니까 근데 요거는 요게는 조건절을 대응한단 말이죠. 조건 뒤에는 이게 과거가 올 수도 있고 과거 완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과거 완료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과거의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건 주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절. 자, 그러면 주절의 시제에 따라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주절이 이제 이 without이라든가 but for의 시제를 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하시죠. But for the heat of the sun, nothing could live. 태양의 열기, heat니까 열이죠. 열기가 없었다면 nothing could live. 어느 것도 살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보니까 could live니까 과정법 과거죠.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는 but for the heat of the sun은 여기가 과정법 과거니까 이 조건절도 그러니까 조건절 대용어구도 가정법 과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여기 과거니까. 여기가 과정법 과거니까. 그러면 if it were not for 무엇이 아니었다면 if it were not for the heat of the sun 하고 다 같은 뜻이죠. 해의 열기가 아니었다면은 어떤 것도 살 수 없어요. 태양의 열이 없었다면 살 수 있는 건 없었을 거야.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Without your timely advice, he would have ruined. He would have ruined. 너의 타임이니까 시기적절한 조언이죠. 너의 시기적절한 조언이 없었다면, 자 여기는 모른다. 시제를 몰라. 없었다면, you would have been ruined. 너는 망쳤었을 거야. 안 망쳐. 이 would have BP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루인 더 테스트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드바이스니까 뭐 테스트 좀 안 되겠습니까? 뭐 충고, 뭐 시험을 망쳤거나 뭐 하여튼 뭘 충고 때문에 뭘 그 성공을 했는데 행했다는 거겠죠? 망쳤어, you would have been ruined. 너는 망쳐졌었을 거야. 그러니까 안 망쳐졌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는 과정법 과거 완료겠죠. 왜 요 주절을 보고서 요 시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 이건 뭐지냐? If it had not been for it. 과정법 과거 완료를 조건지에 썼어요. 너의 시기적절한 if it had not been for your timely advice. 적절한 advice가 없었다면은 너는 망쳐졌을 거야. 혹은 망쳤을 거야. 뭐. 그죠? 이거 없어도 되겠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자, 그러면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한 가지 예를, before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보도록 하죠. Before his help, I couldn't succeed. his help, 그의 도움이 없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I couldn't succeed. 나는 성공할 수 없었어.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I couldn't succeed. 난 성공할 수 없었어. 그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어. 이건 뭐겠습니까? 예? If it were not for his help, I couldn't succee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 if it were not for니까 여기가 couldn't succeed니까 이게 그리고 자 그러면 그러면 다음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But for his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이게 무슨 말이야? 그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과정법 과거로 조건절을 갖다가 가정법 과거로 해줘야겠으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거든요. 그럼 이건 뭐였냐? If it hadn't been for his help, I couldn't have succeeded. 이런 말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었었다면 나는 성공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과거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그의 도움이 있었다는 말이고. 자, 이 둘 다 정당한 문법이다. 정당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법한 문장이라는 거죠. 적법한 이 두 개 다 적법한 문장이다. 모양은 똑같죠. 그죠? 버퍼이죠. 똑같지만은 그리고 뒤에 뭐 주절은 또 다르지만은 다 적법하다. 그 다음 버퍼와 비슷한 게 있는데 버댓이라는 것은 무엇이 아니었다면인데 버댓 뜻입니다. that으니까 뭐 주어 동사는 절이 나오겠죠. that이 하는 게 아니었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unless라는 뜻인데 but then he had a family, he would have left England long ago. 그가 친구가 없었었다면은 그가 이제 가족이 없었었다. 이 had a family. 그가 가족이 had니까 가지지 않았었다면은 그는 오래전에 영국을 떠났었을 거야.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안 떠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뭐 문법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건의 의미가 있는 부정사와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정사, 부사인데 부정사와 분사가 조건의 의미를 띠더라는 거죠. 여기 어떤 것들이 있나 보자 이건데 뭐 이번 영상은 일단 이것을 끝으로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Well, I hope you enjoyed this video. If you enjoyed it, please make sure you like and subscribe. And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goodbye.